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낫겠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 말, 정확히 20년 전에도 하셨죠. 40대 때도, 50대 때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신다는 건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 뭔가 불안한 게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같은 60대인데 왜 어떤 사람은 매달 여행 다니고 손주 용돈도 듬뿍 쥐어주고 부부가 손잡고 웃으면서 사는데 또 어떤 사람은 공과금 날짜가 다가오면 가슴이 내려앉고 병원비 청구서 한 장에 밤잠을 못 이루는 걸까요? 나이는 똑같은 60대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후반부에 가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와 실제로 인생이 갈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듣고 나면 오늘 하루 뭔가 하나는 반드시 바꾸실 겁니다. 제가 장담해요. 이 영상이 단 한 분에게라도 진짜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 영상이 끝나고 나서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강요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나누고 싶어서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60대로 산다는 게 지금 어떤 현실인지 먼저 숫자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노인 가구의 평균 월 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250만 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이라는 건 위에 잘 버는 사람들이 숫자를 끌어올린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60대 상당수는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로 생활하고 있어요. 심지어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한 달에 받는 연금이 40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이에요. 40만 원. 한 달 식비만 해도 빠듯한 돈이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건 건강보험료, 약값, 관리비, 통신비까지 나가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큰 지출이 생기잖아요. 무릎 수술, 치아 임플란트, 자녀 결혼 보태주기. 그 순간 그 분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은행이요. 은행은 소득 없는 노인한테 대출을 잘 안 해줘요. 결국 자녀한테 손 벌리거나 보험을 해약하거나 없는 살림에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뉴스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60대인데 어떤 분들은 달라요. 퇴직하고 나서 오히려 더 여유로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매달 연금이 200만 원 넘게 들어오고 모아놓은 예금에서 이자도 나오고 건강보험료도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어서 걱정이 없는 분들이요. 그분들은 손주 생일에 용돈 봉투 두둑하게 넣어주고 부부끼리 국내 여행도 다니고 지인들 모임에도 씩씩하게 나갑니다. 표정이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르고 눈빛이 달라요. 뭐가 이 두 그룹을 갈랐을까요? 돈이요? 물론 돈이 중요하죠. 근데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같은 돈을 갖고도 어떻게 준비했느냐, 어떤 습관을 갖고 살았느냐, 그리고 어떤 생각을 먹고 살았느냐, 이게 갈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의 착각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퇴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퇴직금이랑 그동안 모은 거 합치면 한 2억은 되겠다. 아,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게 착각의 시작이에요. 2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지죠. 근데 계산 한번 해볼게요. 60세에 퇴직해서 85세까지 산다고 치면 25년이에요. 2억을 25년으로 나누면 1년에 8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66만 원이에요. 거기서 생활비, 의료비, 경조사비, 각종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건 원금만 쓰는 경우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2억의 실질 가치는 20년 후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25년이라고 했는데 요즘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90, 아니 95까지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35년이에요. 2억을 35년으로 나누면 한 달에 47만 원이에요. 47만 원으로 한 달을 사세요. 가능하세요? 이 말을 들으면 아, 그래도 국민연금이 있잖아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국민연금이 있죠. 근데 지금 60대가 받는 국민연금 평균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월 60만 원대예요. 잘 부으신 분들,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상한선 가까이 납입하신 분들이 받는 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전체의 몇 퍼센트냐 많지 않아요. 왜냐면 중간에 사업 실패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주부로 사셨던 분들은 납입 기간이 짧아서 연금액이 확 줄거든요. 그래서 이 착각이 무서운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안도감. 숫자를 직접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느낌으로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60 이후 삶을 가르는 첫 번째 분기점이에요. 반면에 여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50 초반부터 숫자를 계산했어요. 내가 매달 고정적으로 쓰는 돈이 얼마인지, 의료비는 나이 들수록 얼마나 늘어나는지, 자녀한테 드릴 수 있는 지원은 최대 어디까지인지 이걸 엑셀이든 노트든 직접 써내려간 사람이에요.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요. 그게 달랐어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몸을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60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나이에 별거 없어. 그냥 아픈 거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이 지출하는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에요. 한 사람이 60세에서 80세 사이에 쓰는 의료비 총액이 평균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여기에 치아치료, 안과, 보청기 같은 건 건강보험이 잘 안 되는 비급여 항목들이라 본인 부담이 크거든요. 임플란트 하나에 150만 원, 보청기 하나에 300에서 500만 원, 무릎 관절 수술에 자기 부담금만 2, 300만 원. 이게 한꺼번에 다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후 자금이 한 방에 날아가요. 근데 무서운 게 또 있어요. 돈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게 몸이 아프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걷기가 힘들면 밖에 못 나가고, 밖에 못 나가면 사람을 못 만나고, 사람을 못 만나면 외로워지고, 외로우면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더 아파지는 악순환이에요. 의학계에서는 이걸 노쇠의 나선형 하강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이 고리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럼 몸 관리를 잘한 사람들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제가 아는 어르신 중에 67세 되신 분이 계세요. 직접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50대 중반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보통 그때 많이들 포기하거나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달랐어요. 당일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0분, 20분, 6개월 지나니까 1시간, 1년 지나니까 하루 만보. 식단도 바꿨어요. 흰 쌀밥 대신 잡고, 인스턴트 끊고, 단 걸 줄이고. 지금 이분 혈당 수치가 정상이에요. 약도 절반으로 줄었고, 무릎도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해요. 표정이 진짜 밝아요. 이분이 했다고 뭔가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을 바꾼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지금 이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의료비 부담이 줄었고, 활동량이 늘었고, 사람을 만나고 웃을 수 있는 체력이 생겼어요. 반면에 이분과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진단을 받은 다른 지인분은 어떻게 됐냐면, 에이, 약 먹으면 되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하고 그냥 사셨어요. 7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합병증으로 발끝 감각이 없고, 시력도 많이 떨어졌어요. 병원을 달고 사세요. 한 달에 병원비만 20만 원이 훌쩍 넘어요. 그리고 집 밖을 잘 못 나가세요. 같은 진단, 같은 나이, 같은 시작점. 근데 7년 후가 이렇게 달라요. 병원에서 뭔가 나왔을 때 그게 내 인생의 갈림길이에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이후 20년을 결정해요. 그리고 이게 비단 당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골다공증 50 넘어서 이 중 하나도 없는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대부분 있어요. 문제는 이걸 이 나이에 당연한 거지라고 방치하느냐, 아니면 이건 관리하면 조절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예요. 그 차이가 60 이후의 삶 전체를 결정해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혼자가 된 줄 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거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50대, 60대 남성분들 중에 아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요리 못하고, 빨래 방법도 모르고, 어디 아프면 어느 병원 가야 하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 모든 걸 배우자가 다 해줬거든요. 근데 만약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순간에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자가 너무 힘들어서 무너지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독거노인 중 우울증 경험 비율이 전체 노인 평균의 2배 이상이에요. 그리고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매년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요. 3,000건이요. 하루에 평균 9명이에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남성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성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남편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온 분들이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이혼을 당하면 경제적 기반이 한순간에 흔들려요. 연금 명의가 남편 앞으로만 되어 있거나 부동산이 공동 명의가 아니거나 그런 상황이 오면 정말 막막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다닐 때는 회사 사람들이 있고 업무가 있고 그래도 매일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근데 퇴직하고 나면 그 관계들이 생각보다 빨리 끊어져요. 처음 한두 달은 연락 오고 밥 한번 먹자 하고 그러다 서너 달 지나면 연락이 뜸해지고 6개월 지나면 그냥 각자 바쁜 거예요. 그렇게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거예요. 나 연락할 사람이 없구나. 오늘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했구나.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외로움이요. 외로움이 건강을 갉아먹는다는 건 이미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넘게 진행한 세계에서 가장 긴 행복 연구에서 밝혀진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인간관계의 질이라는 거예요. 따뜻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하고 덜 아팠어요. 외로운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더 많이 아팠고 더 일찍 세상을 떴어요. 그러면 여유 있는 60대는 어떻게 인간관계를 유지했냐면요. 퇴직하기 전부터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회사 밖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요. 동네 등산 모임, 교회 성경 공부, 동창 모임,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 이것들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에요. 이게 퇴직 후에도 이어지는 사회적 연결망이에요. 이 연결이 있는 사람은 퇴직 후에도 할 일이 생기고 만날 사람이 생기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한테는 매일 아침이 달라요. 반면에 회사가 전부였던 사람, 퇴직하고 나서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 내가 이걸 왜 해? 나이에 맞지 않게 하면서 새로운 걸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몇 년 안에 사회에서 지워져요.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돈 얘기, 건강 얘기, 인간관계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 말고도 편안한 60대와 무너지는 60대를 가르는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배움을 멈추지 않았느냐예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60이 넘어서 무슨 공부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배움은 대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에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예요. 스마트폰 쓸 줄 아시나요? 유튜브 검색할 수 있으세요? 인터넷으로 병원 예약하거나 기차표 끊거나 은행 업무 처리할 수 있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실제로 디지털 역량이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 사이에 삶의 질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디지털을 쓸 줄 아는 분들은 건강 정보도 직접 찾고 복지 혜택도 놓치지 않고 은행에 직접 안 가도 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도 더 자주 돼요. 하지만 디지털을 모르는 분들은 점점 더 많은 걸 남한테 의존하게 되고 사기에도 취약해지고 정보 격차가 벌어지면서 사회에서 소외감을 더 많이 느껴요. 이게 단순히 요즘 건 잘 모르겠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은행들이 오프라인 지점을 줄이고 있고 병원 예약도 앱으로 먼저 받고 나라에서 주는 복지 서비스도 신청을 직접 해야 받을 수 있어요. 안 하면 못 받아요. 그리고 배움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뇌 건강이에요. 의학적으로 새로운 걸 배우는 행동 자체가 뇌 신경, 세포 간의 연결을 활발하게 유지시켜줘요. 치매 예방에 있어서 지적 자극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수많은 연구에서 이미 증명됐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는 사람, 독서하는 사람, 퍼즐이나 바둑이나 악기를 배우는 사람, 이분들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려요. 반면에 이 나이에 뭘 새로 해라는 말로 스스로 가두는 사람 뇌는 쓰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해요. 근육이랑 똑같아요. 안 쓰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유로운 60대는 뭔가를 계속 배우고 있어요.
스마트폰이든 요리든 악기든 새로운 언어든 그게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그림 그리기 수업이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새로운 자극을 계속 받고 있느냐예요. 이제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후반부에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솔직하게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첫째, 지금 내 한 달 고정 지출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막연하게 한 200이면 되겠지가 아니라 공과금, 식비, 보험료, 의료비, 통신비 하나하나 합산한 실제 금액을 아느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둘째, 배우자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는 역량이 있나요? 남성분들은 요리와 집안일을, 여성분들은 금융과 행정 업무를 혼자 처리할 수 있어야 해요. 배우자가 없어도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길한 소리가 아니에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셋째, 지금 내 주변에 배우자나 자녀 말고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쉽게 전화해서 밥 한번 먹자고 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숫자가 3명도 안 된다면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넷째,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언제 하셨어요? 1년에 한 번 국가 건강검진은 무료예요. 이걸 안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무서워서 안 받는 분도 있고 귀찮아서 안 받는 분도 있어요. 근데 모르고 있다고 안 생긴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이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일찍 발견할수록 치료비도 줄고 후유증도 줄어요.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아,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데 싶은 게 있으셨나요? 그럼 오늘 이 영상 제대로 보신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실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릴게요. 이분은 공립중학교에서 28년 동안 국어를 가르치셨어요. 58세에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퇴직할 때 받은 돈이 꽤 됐어요. 퇴직금에 명예퇴직 가상금까지 해서 한 2억 5천 정도였어요. 교원연금도 나와요. 한 달에 170만 원 정도요. 그러니까 출발은 괜찮았어요. 근데 박 선생님이 퇴직하고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이었어요. 한 3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자녀 결혼 자금 보태줬어요. 둘이니까 합쳐서 5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엔 아내가 여행 가고 싶다고 해서 유럽 패키지 여행 다녀왔어요. 500 넘게 나왔어요. 이 정도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박 선생님이 이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실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퇴직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통장을 들여다봤더니 2억 5천이 1억 2천으로 줄어 있었어요. 3년 만에 1억 3천이 나간 거예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런데 그 시점에 박 선생님 무릎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본인 부담 2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뒤엔 아내가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다행히 초기라 수술로 잡았지만 치료비에 간병비에 한 년 가까이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나갔어요. 58에 퇴직해서 64에 통장 잔액이 5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연금 170만 원으로 생활하는데 아내 약값만 한 달에 30만 원이 넘어요. 관리비, 공과금 내고 나면 한 달 생활비가 빠듯해요. 여행은커녕 외식도 주저하게 됐어요. 박 선생님이 지금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때 3년 동안 내가 너무 함부로 썼다. 그리고 내 건강 관리를 안 했다. 아내 건강도 진즉에 같이 챙겼어야 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퍼줬다. 이 3가지예요. 이분이 나쁜 사람이에요. 전혀요. 자녀한테 잘해주고 싶었던 거고, 열심히 살았으니 즐기고 싶었던 거고, 설마 건강이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제 다른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김 과장이라고 불러드릴게요. 이분은 제조업 중견기업에서 부장까지 하시다가 62세에 퇴직하셨어요. 퇴직금이 박 선생님보다 훨씬 적었어요. 한 1억 7천 정도였어요. 국민연금은 한 달에 94만 원이에요. 박 선생님보다 출발 여건이 더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퇴직 2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먼저 지출 내역을 쭉 뽑아서 진짜 필요한 것과 습관적으로 쓰는 것을 분리했어요. 그리고 퇴직 전에 적은 비용으로 살아보는 연습을 6개월 했어요. 한 달에 120만 원 안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처음엔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6개월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정말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는지 명확해졌다고요. 그리고 퇴직하기 전에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에 등록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대요. 나이 들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다고요.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지금 진짜 친구가 됐어요. 매주 2번씩 만나고 수확한 채소를 나누고 같이 밥 먹고, 이분이 퇴직하고 제일 행복한 순간이 그 텃밭 가는 날이래요. 건강 관리도요. 이분 혈압이 좀 높거든요. 근데 약 먹으면서 동시에 걷기를 매일 해요. 날마다 5,000보 이상은 꼭 채운대요. 날씨 안 좋으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한다고요. 이분 지금 67세인데 체중이 퇴직 때보다 3kg가 줄었어요. 혈압약 용량도 줄었고요. 돈은 박 선생님보다 적게 시작했는데 지금 삶의 여유는 김 과장 씨가 훨씬 더 많아요. 매달 지출을 조절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친구들이 있고 몸이 괜찮으니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출발 자본이 아니에요. 준비했느냐예요. 그리고 준비한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숫자 들여다보고 습관 하나 바꾸고 사람 한 명 더 만나는 거. 그게 전부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뭘 하면 되는지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오늘 저녁에 한 달 지출 내역을 써보세요. 거창하게 엑셀 파일로 안 해도 돼요. 종이에 써도 돼요. 고정 지출이랑 변동 지출 구분해서 써보세요. 이걸 쓰는 순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보여요. 둘째는요. 이번 주 안에 전화 한 통 하세요.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한테요. 친구 없으면 동창 모임이나 동네 커뮤니티 검색해서 하나만 찾아보세요.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나가보는 거예요. 그 한 번이 인생을 바꿔요. 셋째는요. 국가 건강검진 기간 확인하세요. 매년 받으실 자격이 되시는 분들 많아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내가 올해 검진 대상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3가지예요. 오늘 하루에 다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씩은 해보세요. 오늘 본 영상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영상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서 뭔가 하나가 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60이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 막 다른 챕터가 시작된 거예요. 어떤 챕터가 될지는 지금 이 순간 뭘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이야기 길었죠.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같은 60대라도 숫자를 알고 사는 사람과 느낌으로 사는 사람이 다르고, 몸을 챙기는 사람과 방치하는 사람이 다르고, 연결을 만들어가는 사람과 스스로 고립되는 사람이 달라요. 그리고 그 차이가 쌓이면 5년 후, 10년 후에 완전히 다른 인생이 돼요. 지금 당장 뭔가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통장 들여다보든, 전화 한 통 하든, 걷기 10분 시작하든 그 하나가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오늘이 내일보다 더 나아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퇴직 후 실제로 생활비를 줄인 분들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